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를 내놓기도 어렵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전셋집에 나가서 반전세 아니면 월세를 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그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임대인도 전세 반환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이제 조금은 전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야 어서 빨리 전세를 나가야 좋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 이 전셋집이 만약에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은 본계약이 있죠. 본계약은 부동산 주소, 그 다음에 부동산의 크기, 방이 몇 개라든지, 또는 임대인과 그 부동산 주소,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그 계약서, 이 세 곳의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다시 말해서 내가 3층 102호, 3층 302호에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등기부 등본에도 3층 302호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특약사항을 써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특약사항은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됩니다. 특약이란 말은 그 자체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은 계약서상에 다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특약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는 상호 합의가 된다면 특약사항을 통해서 좀 더 계약의 구체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사소한 분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특약사항을 왜 쓰냐 하면, 정상적인 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까지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되며, 만약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은 중단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배액을 배상한다.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특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면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특약 조건을 걸었다면, 전세 대출이 안 될 경우에 전세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아니면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조항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전세대출 보증보험은 도시주택보증공사 일명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가입을 하는데 그쪽에 의뢰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 토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저녁 또는 일요일 날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이쪽에 문의를 할 수가 없어서 계약서는 쓰되 허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보를 물어보고 가입이 된다면 계약을 진행하고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전세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 보증금은 반환을 해달라 이런 특약사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며칠 전 저도 세입자가 집을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항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항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님한테 일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는데 아파트 출입문에 열쇠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기존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다 챙겨서 이사를 가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갈 집의 집 상태를 우리는 그래서 잘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났는지 고장 안 났는지 체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마저도 특약사항에 넣어 놓는다면 서로 입장 차이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라의 경우에는 계약서만 쓸 게 아니라 계약서 쓸 때 그 자리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거기에 위반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나타납니다.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대출이 안 돼요.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지난 4월부터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조로 계약의 배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중개사님과 잘 상담을 해서 중개사님이 임대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습니다. 잔금 전 확인 사항과 잔금 후 확인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잔금 전에 확인하기 할 때는 계약서상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지 꼭 확인을 해라. 그리고 대리인인 경우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공인중개사님한테 혹시
컴퓨터를 좀 쓸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을 깔아놓고 잠깐 나와서 열람을 해서 그 집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임차인에게 지금 이 길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거래 신고가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5월 말로 유효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의무조항이었는데 다시 1년 연장됐어요. 1년 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고 꼭 거래 신고를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거래 신고를 하면 국토해안부에서 바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임차인이 거래 신고를 했다고. 나중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고지를 하거든요. 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을 임차인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또 임차인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계약으로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식이 통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꼭 특약사항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